네, 오늘 시장 한번 돌아보고 내일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지 저희가 멘토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내일장 멘토링 시간입니다. 자,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예, 오늘 일단은 그 코스피 시장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 좀 보여줬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외국인들이 1,700억 가량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도 46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양시장 매수에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약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형 IT주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 하이닉스 이런 쪽들의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략 한 3%대 정도의 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일단은 그 미국 주식이 IT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IT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그 투자자들의 선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제 대북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번에는 건설주, 특히 현대건설을 필두로 한 건설주까지 가세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대북 관련주들의 어떤 훈풍들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제약바이오가 오늘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일부 리포트에 의한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밸류 논란, 그 다음에 임상 실험에 대한 실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불거지는 상황이어서 우량주랑 그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것은 코스닥 ETF에서 자금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죠. 대략 한 250억 정도,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코스닥 지수가 900선을 돌파하자마자 ETF에서 돈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수급상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멘토 직접 모셨는데 한번 여쭤봐야죠.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금까지는 현상을 말씀해 주신 거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그동안의 어떤 코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를 이렇게 좀 선별해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메디톡스를 필두로 한 보톡스 관련주들, 영업이익들이 상당히 좋죠. 그런 쪽들은 우량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메디톡스가 한 7% 정도 빠졌어요. 예, 그런 것들이 빠진 거 본다라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좀 식은 부분들이다. 증시격언에 일단은 그 첫 하락은 동참하라라는 그런 좀 말이 있죠. 따라서 지금 그런 상황들이 된다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이 없고 오직 현금만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제약바이오를 살 수 있겠느냐? 투자자분들에게 대물으신다라면 지금 저렇게 고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제약바이오가 일단 빠진다라면 지금은 밸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업들의 실적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리가 지배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하락했으니까 조금 더 넣어보자, 조금 더 넣어보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고점에서 하락할 때는 물타기는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떻게 본다라면 그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냉정해지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저는 그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되물으시는 그런 방법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이 있다라면 만약에 여러분들 주식을 오히려 나는 우량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사겠다라고 한다라면 물타기를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그건 투자자분들의 판단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답이 나온다라면 냉정한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호야, 너 지금 살래? 라고 저한테 물어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마땅한 이유가 나오면 그건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전히 지금 뭐 시장에 있어서의 남북 경협주들, 뭐 테마성이든 아니든 간에 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남북 경협에 대한 이제 27일이죠. 얼마 남지 않은 다음 주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우후죽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런 테마 주식들은 결국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있을 때만 투자하십사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더라도 때와 시기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병행한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외국인의 수급 지금 현재 원활히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된다라면
결국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네. 이러한 쪽들의 어떤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근저에는 그 기업들의 이익들이 현재 계속해서 원활히 나오고 있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 현재 이익이 가장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IT 쪽입니다. 네. 따라서 IT 쪽들에 대한 관심 오늘도 여러 투자가 몰리면서 급등하는 삼성전자가 그렇죠. 2%대 후반, 하이닉스가 3%대 중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LG전자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여전히 그런 쪽에 대한 관심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볼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외국인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LG전자를 좀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가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10만 원대 를 이제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LG전자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실적이 현재 지금 잠정 실적이 나온 게 전체적으로 1조 클럽을 달성할 수 있을 네. 것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이 3조 후반대에서 4조 초반대까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 사업 부분들이 현재 지금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기존에 있었던 가전 거기에 핸드폰, 네.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사업까지 현재 지금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또 수급 외국인들이 9만 5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눈에 띄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었고 기관들 같은 경우 연일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오늘 외국인들이 또 수급이 들어온 면이 눈에 띄는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직전에 이제 그 11만 4천 원대가 아무래도 저항대 구간으로서 자리 잡을 상황이죠.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0만 원이 아직 붕괴되지 않았다라는 점. 잠깐 살짝 깨긴 했습니다만 10만 원이 붕괴되지 않고 움직인다라는 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한 단계 좀 더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라면 주가 또한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연의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목표를 가는 12만 원까지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일단 1차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자동차 전장 산업이 커진다라면 앞으로 그 부분의 이익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단지 이런 주식들을 이제 매매하실 때는 네. 손절 라인을 밑에 바싹 붙여야 된다라는 점. 따라서 10만 원이 깨지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는 9만 9천 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옆 주변에 계시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많은 IT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다들 영역은 제각각이지만 LG전자 투자하실래요? 라고 본인에게 스스로 물어본다면 네. 투자할 만한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G전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다 좋습니다. 네네. 다 좋은 상황이고 어떤 것들을 우열을 가리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호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LG전자는 미래 수익성을 바라보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전자 저희가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내일 매수를 해서 목표 주가는 12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마감 전략 A+ 2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